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중심의 실전 문제 5. 3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고 안전보건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기준을 3가지 쓰시오.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기준을 쓰는 문제입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에서 동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작업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아차 사고가 의미하는 뜻을 설명하시오. 아차 사고의 뜻을 쓰는 문제입니다.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사고. 차를 끌고 가다 보면 교통사고 날 뻔한 것. 아이쿠, 넘어질 뻔했네. 아이쿠, 큰일 날 뻔했네. 이러한 사고들이 아차 사고이다. 인간의 행동 특성 중 태도에 관한 특성을 3가지 쓰시오. 사람이 행동할 때 태도의 특성을 쓰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한번 태도가 결정되면 오랫동안 유지된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는 것이죠. 개인의 심리적 태도 교정보다 집단의 심리적 태도 교정이 더 용이하다. 행동이 결정되고 지시하는 것은 내적 행동 체계이다. 휴먼 에러를 원인별로 분류한 설명을 보고 해당하는 에러 유형을 쓰시오. 에러 유형을 쓰는 문제입니다. 작업자 자신으로부터 발생한 에러는 1차 오류, 작업 형태, 작업 조건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에러는 2차 오류, 작업을 하려고 해도 필요한 정보, 물건, 에너지 등이 없어 작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에러는 지시 오류. 25cm 거리에서 글자를 식별하기 위해 2디옵터 안경이 필요했다. 동일한 사람이 1m의 거리에서 글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몇 디옵터의 안경이 필요한지 구하시오. 1m 거리에서 글자를 식별하기 위한 디옵터의 안경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0.25m의 디옵터는 단위 초점 거리분의 1. 문제의 조건을 공식에 대입해 보면 25cm는 0.25m, 0.25분의 1. 계산하면 4디옵터. 실제 시력 D는 글자를 식별하기 위해 이 디옵터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2 플러스 0.25m의 디옵터 4 계산하면 6디옵터. 1m의 디옵터는 단위 초점 거리분의 1 1m에서 식별하기 위한 글자 1분의 1 계산하면 1디옵터. 필요한 디옵터는 실제 시력 6디옵터 마이너스 1m에서의 디옵터 1 계산하면 5디옵터. 정답은 디옵터 안경은 5디옵터. 단면 6 곱하기 10cm인 목재가 4000kg의 압축 하중을 받고 있다. 안전율을 5로 하면 실제 사용 응력은 허용 응력의 양 몇 프로인지 구하시오. 실제 사용 응력은 허용 응력의 몇 프로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허용 응력을 구해보면 허용 응력은 안전율분의 압축 강도, 안전율이 5이니까 5분의 압축 강도가 500, 500 계산하면 100kg per 제곱센티미터. 압축 강도는 단면적분의 압축 하중, 단면적이 6 곱하기 10cm이니까 6 곱하기 10분의
목재의 압축 하중이 4000kg. 4000 계산하면 66.67kg/cm 제곱. 사용 응력은 허용 응력분의 압축 강도. 주어진 조건을 공식에 대입하면 허용 응력 100분의 압축 강도 66.67 계산하면 0.6667. 허용 응력을 퍼센트로 나타내야 하니까 100을 곱하면 66.67%. 사용 응력은 허용 응력의 66.67%. 보일러에서 프라이밍과 포밍의 발생 원인을 4가지 쓰시오. 프라이밍과 포밍의 원인을 쓰는 문제입니다. 보일러의 고수위, 보일러의 급격한 과열, 결함이 있는 경우, 보일러가 가부하로 사용될 경우, 보일러 수에 불순물이 많이 포함되었을 경우, 이 5가지가 프라이밍과 포밍의 원인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정전 작업 시 전로 차단을 위한 절차를 4가지 쓰시오. 정전 작업 시 전로 차단 절차를 쓰는 문제입니다. 모든 전원과 관련 도면, 배선도 등을 확인한다. 전원을 차단한 후 각 단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한다. 정전 작업 시 차단 장치나 단로기 등에는 잠금 장치를 하고 꼬리표를 부착한다. 잔류 전하를 완전히 방전시킨다.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노출 충전부 등의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한다. 이 6가지 중 문제에서 요구한 4가지만 쓰면 됩니다. 필의 시스템의 등급에 따른 회전 구체의 반지름 기준을 단위와 함께 쓰시오. 회전 구체의 반지름 기준을 쓰는 문제입니다. 필의 레벨 1은 20m, 필의 레벨 2는 30m, 필의 레벨 3은 45m, 필의 레벨 4는 60m, 1과 2는 10m, 2와 3은 15m, 3과 4는 15m이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메탄 1%, 헥산 2%, 에틸렌 2%, 공기 95%로 된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계 값을 구하시오.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혼합가스의 폭발 범위는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값 L분의 혼합가스 부피 100은 단독가스 폭발 하한계 L1분의 단독가스의 부피 V1 플러스 단독가스 폭발 하한계 L2분의 단독가스 부피 V2 플러스 단독가스 폭발 하한계 L3분의 단독가스 부피 V3. 분모와 우항을 자리를 바꿔도 같은 식이 되지요. L은 L1분의 V1 플러스 L2분의 V2 플러스 L3분의 V3 분의 100. 먼저 V1은 메탄 1 플러스 헥산 2 플러스 에틸렌 2분의 메탄 1 곱하기 100 계산하면 20%. V2는 메탄 1 플러스 헥산 2 플러스 에틸렌 2분의 헥산 2 곱하기 100 계산하면 40%. V3는 메탄 1 플러스 헥산 2 플러스 에틸렌 2 분의 에틸렌 2 곱하기 100 계산하면 40%. 주어진 조건을 공식에 대입해 보면 메탄 폭발 하한값 5, 5분의 메탄 부피 20% 플러스 헥산 폭발 하한값 1.1, 1.1분의 헥산 부피 40% 플러스 에틸렌 폭발 하한값 2.7, 2.7분의 에틸렌 부피 40% 분의 100 계산하면 1.81%. 혼합가스의 폭발 하한값은 1.81%.
통나무 비계를 조립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가로 안에 알맞게 쓰시오. 통나무 비계를 조립할 때 준수사항입니다. 통나무 비계는 지상 높이가 4층 이하 또는 12m 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만 사용한다. 통나무 비계의 조립 간격은 수직 방향이 5.5m, 수평 방향이 7.5m이다. 발파 구간 인접 구조물의 피해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건물 기초의 허용 진동치 기준을 쓰시오. 건물 기초의 허용 진동치 기준을 쓰는 문제입니다. 문화재는 0.2cm/s, 주택 및 아파트는 0.5cm/s, 상가는 1.0cm/s, 철골 콘크리트 빌딩은 1.0에서 4.0cm/s. 안전보건 표지 중 다음과 같은 안내 표지의 명칭을 쓰시오. 안내 표지판의 명칭을 쓰는 문제입니다. 1번 그림은 응급구호 표지, 2번 그림은 들것, 그림이 들것처럼 생겼죠? 3번 그림은 비상용구, 4번 그림은 비상구, 건물 출입구나 복도 하단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이죠?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따른 사용 장소별 방독 마스크의 등급 기준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방독 마스크의 등급 기준을 쓰는 문제입니다. 고농도 가스 또는 전기의 농도가 전체 농도의 100분의 2 이하인 대기 중에서 사용, 중농도 가스 또는 전기의 농도가 전체 농도의 100분의 1 이하인 대기 중에서 사용, 송기 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18% 이상이 아니라 이하인 장소에서 사용, 방독 마스크가 산소 농도 21%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을 해야 한다. 방진 마스크도 산소 농도가 21%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을 해야 하죠. 방진 마스크도 산소 농도가 21% 이상인 장소에서 사용해야 하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